근데 최근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던 게 해시레이트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이제 난이도도 따라서 떨어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다음 난이도 조절 시 이제 6일 뒤라고 나오거든요. 6월 14일에 난이도 조절이 또 찾아오는데 한 10.5% 정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지금 가격 하락 때문에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다 전원을 뽑아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솔로 마이닝을 하는 개인들한테는 또 적기가 오는 겁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대형 채굴자들이 지금 많이 이탈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친한 채굴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상 통화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저기 페루에 사시는데 미국과 남미 등지에서 채굴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해시레이트가 다음 주쯤에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도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개인 채굴자들이 채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확인해 봤더니 비트코인은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음 주에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대형 채굴자들이 아무래도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채굴을 좀 빼고 있다는 얘기고, 그 덕분에 이제 새로운 신규 채굴자들 또는 개인 채굴자들, 해시레이트가 낮은 이 신규 채굴자들이 낮은 비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 마이너들에게 저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표를 급하게 만들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상장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채굴 기업들 뭐가 있습니까? 뭐 아이렌, 코어위브, 그 다음에 사이퍼 마이닝, 이런 회사들이 있죠. 전부 다 원래는 큰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던 회사들이었는데 그 채굴장을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로 피봇해가지고 이 주가가 크게 그동안 많이 올라간 그런 기업들이죠. 비트코인의 이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장이 오면서 이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월가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월가에 관심 받다 보니까 주가를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주들한테 이 면이 서려면.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그냥 전환해버리는 그런 아주 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채굴을 잠깐 그만두고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이 채굴장은 결국 비슷한 환경에서 다른 종류의 칩만 갈아 껴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든 채굴장이든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에서 발생하는 그 비효율, 누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거대한 패실리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는 빅테크들한테 AI 데이터, AI를 이제 알고리즘 연산하게 해주는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겠다. 이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이퍼 마이닝, 아이렌 이런 기업들 뭐 날라갔죠. 근데 제가 그 채굴장 운영하는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기업들이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채굴로 돌아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사이드 어떤 지식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지금 월가에서는 이 채굴 기업들과 AI 데이터 센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조명되고 설명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전환했으면 거기에서 계속 그거 AI 데이터 센터로만 운영해야지, 다시 채굴기들을 채워 넣어서 채굴을 하는 환경으로 가려면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엄청난 이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채굴장을 짓는 게 아마 더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backward compatibility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채굴자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피벗을 했고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해시레이트가 감소하고 있는 거는 이 진한 노란색 선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작년 10월 고점이고요. 여기서부터 피크치고 해시레이트가 쭉 떨어지고 있죠. 최근 한 3월 정도에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때 이제 하락장 조기 종료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하락장이 금방 끝난다, 그리고 다시 상승장으로 간다, 이런 지금 전망이 3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4년 주기설이 아니라 뭐 6년 주기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해시레이트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또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훅 떨어졌죠. 8만 달러, 7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6만 달러, 5만 9천 달러까지 확 밀렸잖아요. 그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해시레이트도 고개를 팍 꺾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선이 이게 난이도인데,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인데 지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절을 겪으니까 이렇게 약간 계단식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던 게 해시레이트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이제 난이도도 따라서 떨어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다음 난이도 조절 시 이제 6일 뒤라고 나오거든요. 6월 14일, 오늘 촬영일 기점으로 6일 뒤 6월 14일에 난이도 조절이 또 찾아오는데 한 10.5% 정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난이도가 10.5%가 급락을 한다는 거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해시레이트가 한 번에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지금 가격 하락 때문에, 가격의 급락 때문에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다 전원을 뽑아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솔로 마이닝을 하는 개인들한테는 또 적기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전기료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낮은 해시레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경쟁이 많이 내려간 만큼 아주 적은 비용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지만 채굴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 마이너들에게 최고의 적기가 찾아오고 있고, 적은 해시파워를 가졌지만 블록을 찾을 확률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5월 31일에 솔로 홈 마이닝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 5월 3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브레인스 솔로 풀의 한 익명 유저가 불과 157TWh 해시파워로 비트코인 95만 1771번째 블록을 솔로 채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채굴기들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어떤 채굴기는 42TWh, 어떤 채굴기는 38TWh인데 이번에 블록을 찾은 그 해당 채굴기는 6.83TWh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의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제가 파워마이닝, 홈마이닝 채굴기 리뷰해드린 적 있죠? 2차례 해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거, 지난 영상, 거기에서 제가 2개의 채굴기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하나는 2TWh짜리, 하나는 4TWh짜리, 하나는 비트엑스 감마 터보, 그게 2TWh짜리였죠. 그리고 너드 QX, 그게 4TWh짜리였습니다. 그 2개를 비교 분석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5월 31일에 블록을 찾은 채굴기는 나노 3S라는 채굴기고, 제가 이건 리뷰해드린 적 없는 채굴기긴 한데 개인용 솔로 채굴기입니다. 6TWh 정도의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채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2와 4짜리 2개를 합쳐놓으면 6TWh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3.125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으니까. 자, 과거 솔로 마이너 채굴 사례 24년에서 25년, 2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보겠습니다. 24년 첫 성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 마이닝 첫 성공 사례예요. 24년 7월 한 650GWh, 1TWh도 안 되는 적은 해시레이트만 가지고도 초소형 비트엑스 수파라는 기계로, 수프라라는 기계로 지금 85만 3,742번째 블록을 찾아내어서 당시 3.192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첫 솔로 마이닝 성공 사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마 많았을 수 있어요. 25년에는 이런 이제 블록들이 솔로 마이닝 기계에 의해서 채굴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죠. 비트엑스 울트라, 너드 QX 플러스 플러스, 이거 우리가 리뷰했던 거죠. 4TWh짜리. 비트엑스 감마, 이거 우리가 리뷰했던 거죠. 1TWh짜리,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그 다음 너드 QXS 또 있고, 비트엑스 감마 또 있고. 26년에도 벌써 아직 6월 달까지밖에 안 되는데 6개의 블록이 채굴됐습니다. 여기 이제 모르는 채굴기 하나, 너드 옥타 X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성능 좋은 거고요. 너드 QX,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 아발론 Q, 이렇게. 너드 QX 우리가 다 제가 리뷰했던 그 바로 채굴기입니다. 4TWh짜리.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너드 QX의 6TWh짜리 채굴기도 이렇게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리뷰까지는 아니고 짧게 그냥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거는 훨씬 더 저렴하고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채굴기를 가져왔다. 자, 추천기기 첫 번째, 고성능 홈 채굴기 너드 QX 플러스의 이번에는 6TWh짜리.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거는 4TWh짜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5월 31일에 채굴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채굴기가 나노 3S라는 채굴기였어요. 그것도 6TWh 정도의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6TWh짜리 너드 QX 플러스, 우리가 리뷰했던 것과 같은 기종인데 파워마이닝에서 이번에 6TWh짜리 신기종을 내놔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자, 해시파워 6TWh, 소비전력 100W 정도, 전기료 월 한 2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누진스의 그 가정용 전기를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1.9인치 컬러 LCD 화면 달려 있고요. 여기 해시레이트, 온도, 비트코인 가격 등 실시간 모니터링 됩니다. 이제 4TWh짜리 이전에 제가 리뷰해드린 그것도 똑같은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요. 역시 정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저소음 쿨러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칩의 성능만 조금 더 좋아요. 4TWh에서 6TWh로 좋은 칩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기기는요, 이번에는 USB처럼 생긴 새로운 채굴기가 되겠습니다. 너드 마이너 버전 2 V2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채굴기예요, 여러분. USB처럼 생겼죠. 실제로 이 PC나 노트북에 USB 단자에다가 꽂아서 바로 채굴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채굴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시레이트는 아주 낮습니다만 아주 간편하게 채굴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이 첫 번째 채굴기 너드 QX는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유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381유로인가 380유로인가 그런데 그 유로가 비싸기 때문에 또 70만 원까지 하는 좀 비싼 가격이 단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채굴기의 가격은 40유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싸고, 물론 이제 USB라고 생각을 하면 비싸지만 채굴기니까 40유로니까 한 7만 원 정도 현재 환율로. 지금 유로 환율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해시 파워는 한 78에서 256kWh per 세컨드. 그래서 채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지만 내가 이거를 직접 PC에다 꽂기만 하면 바로 채굴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OS 대시보드죠. 대시보드를 통해서 내가 채굴이라는 것을 직접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가장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채굴을 공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노트북에 꽂아놓으면 바로 채굴이 되는 거니까 노트북이 배터리에 있는 전력이 소비되는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과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되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간단하다. 부담 없이 비트코인 채굴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도 된다. 이게 이제 딱 PC에 아니면 노트북에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빛을 얘가 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보겠죠. 이거 뭐야? USB를 왜 꽂아놔? 이거 채굴기야. 그러면 오, 대박.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막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번 이제 리뷰를 했죠. 비트X 감마, 그 다음 비트X 감마 터보랑 너드 QX까지. 그래서 채굴기가 제가 총 4대가 있어요. 제가 리뷰 안 한 채굴기는 이제 브레인스라는 채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하기도 전일걸요, 아마. 그냥 혼자 사본 채굴기고, 이렇게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이 사람도 지금 여러 대의 채굴기가 묶여 있죠, 하나에. 이 지갑 주소에 묶여 있는 거 보이세요? BTC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 지갑 주소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채굴기들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지갑 주소 주인의 채굴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채굴기가 실제 블록을 찾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묶었을까? 묶었잖아요, 지금. 41TWh, 40TWh, 6TWh, 6TWh 이걸 묶어서 총 157TWh를 지금 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웜이라고 합니다. 스웜. 채굴기 스웜이라고 합니다. 이걸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X 감마, 비트X 감마 터보, 너드 QX 이렇게 XOS 똑같은 운영체제를 이제 사용하는 비슷한 채굴기들끼리는 이 자체 스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비트X 감마 제 영상 보고 사신 분들은 아마 이 대시보드를 보고 계실 텐데, 아마 여기 보면 스웜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다가 내 채굴기 IP를 등록을 해서 채굴기들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각 여러 내 사무실에도 있다, 내 집에도 있다, 아니면 친구 집에도 있다, 이렇게 여러 군데 IP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IP를 여기다 입력해서 add 하면은 채굴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지갑 주소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지는 거고. 자, 근데 저처럼 브레인스 아예 다른 채굴기 운영 체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너드 QX, 브레인스와 너드 QX는 아예 다른 운영 체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묶냐? 이제 공용 채굴 풀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 CK 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XOS죠. 똑같이 비트X 감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는 툴에 가면은, 풀이란 메뉴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지갑 주소를 넣고 옆에다가 점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요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제가 채굴기를 구별하는 저만의 고유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 CK 풀로 sollo.ck풀.org 이걸로 호스트를 바꾸고 지갑 주소를 넣고, 이게 이제 제 비트X 감마예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 운영체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브레인스로 가서 똑같이 sollo.ck풀.org 이걸로 호스트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갑 주소 똑같이 넣습니다. 아까 보였던 거랑 똑같이 넣고 뒤에 점하고
채굴기 이름만 다르게 하면 돼요. 구분할 수 있게. 뭐 저는 이제 앞서 비트X는 비트X 훈세가 제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비트X 훈세 이렇게 했고, 이제 브레인스는 이 뒤에 안 나오지만 브레인스 훈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똑같은 지갑 주소를 넣고 솔로 ck풀로 묶으면 솔로 ck풀.org stat.ck풀.org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지갑 주소를 검색을 여기다 하면, 그러면 제 지갑 주소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채굴기가 여기 등록돼 있다,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채굴기가 합쳐져서 내고 있는 해시레이트,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밑에 보면은 이제 이 명단이 나오죠. 내 채굴기들 이름이 나오죠. 제가 설정했다고 했잖아요. 브레인스 훈세, 비트X 훈세 두 대가 지금 저를 위해서 1TB/시 702GWh 이렇게 해시레이트를 내면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오늘 저는 이 두 개를 또 받았으니까 이 두 개를 더 묶으면은 이게 이제 뭐 6TB/시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채굴기를 여러 대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수험을 해가지고 묶어서 조금 더 이 채굴 가능성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묶으면 좋은 거는 더 많은 제출을 하거든요, 얘네가.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니까 이거는 제출을 하는 만큼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답안지를. 그래서 답안지를 더 많이 제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채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솔로 마이닝 최적기가 지금 우리가 가까워져 왔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또 지금 몇 차례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린 파워 마이닝에서 제공하는 너드 QX의 새로운 모델 6TB짜리, 그리고 너드 마이너 V2라고 하는 새로운 USB 같이 생긴 채굴기, 이거는 이제 입문자용으로 아주 적절한 그 채굴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한번 나도 개인 솔로 채굴에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채굴기 구매 링크를 넣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셔서 10% 할인 받으시고 솔로 채굴에 입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